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선불금을 받는 메모리라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선불금 하면 떠오르는 기억이 있습니다. 이 반도체에 관심 있는 분들은 지난 2021년 그 팹리스의 파운드리 라인 잡기 경쟁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칩의 공급보다 수요가 더 크면서 파운드리 우위 시장이 형성됐었는데요. 그 결과 팹리스는 파운드리 생산 용량 확보를 위해서 파운드리의 칩을 받기도 전에 선지급금을 미리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가령 팹리스가 파운드리 칩 제작에 100억 원이 든다고 치면 미리 파운드리에 수십억 원을 선지급금 형태로 지불하고 칩을 받은 이후에 나머지 돈을 납부하는 식으로 밑밥을 두둑히 깔아줬다는 뜻입니다. 팹리스 입장에서는 이 안정적인 생산 라인을 확보하기 위한 궁여지책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팹리스가 칩을 받기도 전에 선불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파운드리 위상이 TSMC처럼 절대 강자 레벨이어야 가능합니다. 가령 2021년 여름 무렵에 그 엔비디아가 TSMC의 차기 GPU인 호퍼 GPU 즉 RTX 40 시리즈를 TSMC의 5나노에서 만들기 위해서 선지급금을 냈다는 얘기가 외신에 파다했었는데요. 일전에 엔비디아가 암페어 GPU를 삼성 8나노에 맡기는 통에 TSMC로부터 미운 틀에 박혔고 엔비디아가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 선불금을 내야 했다는 것입니다. 애플 AMD 같은 경우는 TSMC 입장에서 선골 고객이기 때문에 VIP 고객이라 그 선지급금을 내지는 않았는데 이 엔비디아는 처우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엔비디아는 TSMC 12나노에서 주력 GPU를 만들다가 암페어를 삼성의 8나노에 맡겼고 또 그때 당시에 TSMC 떠난 것이죠. 다시 TSMC로 오면서 TSMC에 더 잘 보여야 하는 입장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때마침 그 칩 주문 폭증과 맞물려서 TSMC의 5나노 캐파가 상종가를 기록하던 때라 엔비디아로서는 미리 캐파를 잡기 위해서 조 단위의 선급금, 당시에 한 1조에서 2조 사이가 얘기됐었습니다. 조 단위의 선급금을 TSMC에 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대만 외신들이 이런 보도를 내놨었는데요. 정확히 알 길은 없습니다. 다만 여태껏 칩을 만들 파운드리가 부족해서 팹리스들이 난리를 친 것은 사실이고 TSMC가 최고의 파운드리라는 점, 그리고 TSMC가 최고 기업 제조기업으로서 칩 제작 단가 인상을 통해서 팹리스에게 지속적으로 부담을 전가해 왔다는 점에서 당시 엔비디아의 선불금 지급 보도는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생각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이제는 메모리에서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선불금을 받는 업체가 TSMC에서 메모리 업체로 바뀌었고 선불금을 주는 업체는 엔비디아로 갔습니다. 이 선불금의 중심에는 역시 가장 핫한 메모리인 HBM 고대역폭 메모리가 있는데요. 이 외신에서 흘러나오는 내용을 종합하면 엔비디아가 호퍼 200, 그 H200과 블랙엘 GPU인 B100에 들어갈 HBM 버전인 HBM3E를 확보하기 위해서 메모리 업체인 하이닉스의 최대 원화로 한 1조 원가량, 그리고 마이크론에는 6억 달러 8천억 수준이죠. 6억 달러 가량을 지급했다는 것입니다. 그 HBM3E 물량을 받기도 전에 일종의 그 착수금 형태로 미리 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더 놀라운데요. 이 메모리가 커모더티, 즉 표준형 제품이고 그래서 재고 관리도 수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메모리 고객이 물량 확보를 위해서 미리 메모리 업체, 메모리 제작 업체에게 돈을 지급하는 일은 이례적인 것입니다. HBM처럼 가장 고사양 제품이면서도 만드는 족족 팔릴 만큼 수요가 폭발하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엔비디아로서는 이렇게 그 HBM 물량을 서둘러 확보해서 AMD, 인텔 등 다른 경쟁자가 HBM을 확보하기 어렵게 만들려는 의도도 녹아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는 그만큼 현재 AI 칩으로 각광받는 GPU의 경쟁력에서 이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간 메모리가 프로세서의 성능을 받쳐주기 위한 핵심 조력자 정도의 위상이었다면 이제는 프로세서와 한 몸이 돼 움직여야 하는 존재, 그만큼 위상이 커진 것이죠. 프로세서만큼 위상이 커진 것입니다. 이런 점을 인식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그 엔비디아가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에 줬다는 선불금의 대상은 바로 HBM3E입니다. 바로 H200 GPU와 B100 블랙엘 100 GPU에 들어가는 HBM인데요. 그 H200 GPU는 아시다시피 AMD가 MI300 GPU로 호퍼 100, H100을 강하게 압박할 것이 확실해지자 맞불 격으로 엔비디아가 서둘러 내놓은 GPU입니다. 한마디로 H200은 AMD의 그
MI300 GPU가 H100 호퍼 100의 메모리 용량인 최대 96GB의 2배 수준인 192GB까지 메모리 용량을 지원하자 위기감에 서둘러 발표한 GPU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내년 6월 발표되는, 그러니까 2024년 6월경 나오는 그 호퍼 다음 GPU로 3나노, TSMC 3나노에서 제작되는 블랙엘 GPU B100에도 HBM3E가 탑재됩니다. 엔비디아로서는 서둘러 HBM3E를 확보해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과거 팹리스들이 서둘러 TSMC의 선단 공정, 그 4나노, 5나노 공정의 그 생산 캐파를 확보하려고 애썼던 것이나, 아니면 삼성, TSMC, 인텔 등이 노광 장비인 EUV 장비를 ASML로부터 서둘러 확보하기 위해서 제조 라인 구축해서 앞서려고 하는 것과 흡사한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눈에 띄는 것은 선수금을 받는 명단에 삼성이 빠져 있는 것인데요. 일단 그 엔비디아는 전통적으로 마이크론을 통해서 메모리를 조달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HBM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가 가장 먼저 양산을 시작하고 그간 단독으로 엔비디아의 물량을 대왔기 때문에 하이닉스도 선수금 명단에서 빠지지 않았죠. 문제는 삼성인데요. 최근 대만 트렌드포스는 이제 삼성이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하기 위한 다단계에 걸친 자격 심사의 막바지 단계에 있으며 2023년 연말에 그 절차를 마무리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엔비디아 GPU에 삼성이 HBM 납품을 조만간 시작한다고 밝혔었는데요. 이 당시 트렌드포스 보도 내용을 보면 삼성은 일단 HBM3를 암페어 100과 호퍼 100, A100과 H100의 상당 부분 납품하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트렌드포스는 또 엔비디아가 현재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D램 3사로부터 HBM3E를 받아서 샘플링하는 작업을 시작하고 있고, 이 메모리는 아시다시피 앞서 말씀드렸던 H200 GPU와 2024년 6월 발표되는 블랙엘 GPU인 B100에 탑재되는 것인데요. 그런 만큼 이 내용이 맞다면 삼성도 하이닉스, 마이크론처럼 엔비디아로부터 선수금을 받았거나 조만간 받을 것으로 봅니다. 메모리 업체로서는 이처럼 미리 선불금을 받게 되면 투자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것이죠. 실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TSV 설비 증설에 집중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HBM에서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양산 시설을 빨리 늘려서 HBM을 더 많이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제조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것이죠. AI 칩 경쟁이 날로 심화되면서 AI 칩 경쟁에서 빚어지고 있는 파생 효과에도 주목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HBM 몸값이 뜨고 있고, 또 CPU, GPU 등 프로세서와 메모리를 한 기판 위에 같이 포장하면서 패키징 기술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 전공정만큼 후공정이 부각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HBM인 메모리 납품과 패키징 공정이 들어가 있는 후공정을 한데 묶은 턴키 방식을 팹리스에 의뢰하는 파운드리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 인텔 등이 이런 회사 중 하나죠. 삼성만이 메모리와 패키징을 턴키 방식으로 팹리스에 제작 의뢰할 수 있는 것이고, 인텔 같은 경우는 후공정 패키징만을 자신들이 하겠다고 지금 세일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을 잘 살필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선불금을 받는 메모리 업체라는 주제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